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용인과 시흥, 김포 등으로 수도권 전체 물량의 26%에 달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5개월째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이달까지 팔아치운 주식만 4조 원에 달했습니다. 사물인터넷이 건설 현장에도 도입돼 안전사고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입니다. SK텔레콤과 대우건설은 가스 누출이나 화재 사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람을 보내는 등 건설 현장에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탈퇴와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매 사기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수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수원, 김포, 시흥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까지 입주 물량을 확대해보면 용인, 시흥, 김포 등에서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수도권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수원시는 2017년 만여 가구가 입주해 올해보다 194% 급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포시도 내년 11,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올해보다 19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흥과 용인, 인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내년 26,000여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조사돼 올해와 비교해 12%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반면 올해와 비교해 내년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곳은 안산과 여주로 나타났습니다. 안산과 여주는 올해 각각 1,569가구와 6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내년엔 입주 물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안양과 안성, 하남 등의 순으로 입주 물량이 줄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입주 물량을 합해 올해와 비교해보면 용인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급증합니다. 용인은 2017년부터 18년 총 22,000여 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으로 올해와 비교해 704%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어서 시흥과 김포, 수원, 안산 등의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여주 지역에선 입주 물량이 전혀 없었고 안양과 하남, 구리 등의 순으로 입주 물량이 적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 입주 물량이 많은 용인과 시흥, 김포 등 상위 5곳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94,000여 가구로 수도권 전체의 26%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5개월 연속 팔자에 나서면서 개인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 상황이 과연 그럴 정도로 나쁜지 알아봤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연속으로 이뤄졌습니다. 코스콤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 6월 1조 2,803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을 시작으로 7월 9,565억여 원, 8월 8,254억여 원 등 이달까지 꾸준히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순매도가 5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 이 기간 개인의 순매도 규모는 4조 112억 원에 이르렀고 올 한 해로 봤을 때 6조 2,170억 원을 빼냈습니다. 고객예탁금 역시 지난 6월 23조 8,706억 원에서 이달 21조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의 순매도가 이어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이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난다기보다는 단지 시장의 수급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공매도 영향도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대차이기 때문에요. 누가 사면 누구는 팔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보면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매매의 형태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잡힌 거라고 봐야 되고. 결국 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서면 개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자금이 충분히 빠진 만큼 추가로 매도 폭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이들은 연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 현장이 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 즉 IoT를 만나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과 대우건설이 손잡고 건설 현장에 IoT 기술 기반 스마트 건설 솔루션을 구축한 건데요. 이보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우건설의 위례신도시 주상복합 건물 건설 현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됩니다. IoT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바로 현장 사무실의 모니터와 관리자 휴대폰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화재 발생. 경고 알람을 받은 현장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을 즉각 대피시켜 사고를 예방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서 작업자를 위험 상황에서 구출할 수 있게 됩니다. 대우건설과 SK텔레콤이 IoT로 건설 현장 사고를 방지하는 스마트 건설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건설 현장 구조물에 IoT 기반의 CCTV와 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건설 현장 기둥에 설치된 IoT 진동 센서는 진동이 커지면 이를 감지하고 바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건설 현장에 IoT 기술이 적용되면 몇 명의 작업자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현재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같은 현장 상황을 휴대용 디바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SK텔레콤은 이런 IoT 기술을 활용해 건설 재해 제로화에 도전합니다. 사람이 감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SK텔레콤과 대우건설은 내년부터 대우건설의 국내외 주요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인기 캐릭터와 손잡고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키덜트족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해지면서 패션과 캐릭터의 컬래버레이션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스타워즈의 대표적인 악당 캐릭터인 다스베이더 얼굴이 새겨진 맨투맨 티셔츠. 심플하지만 스타워즈의 문구가 더해지면서 SF 감성을 지닌 특별한 아이템으로 변합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빈폴 아웃도어는 이번 가을 겨울 시즌을 겨냥해 스타워즈의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빈폴 아웃도어는 오는 12월 29일 스타워즈 영화 개봉에 앞서 스타워즈 캐릭터와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패치와 일러스트, 자수 등을 활용해 포인트를 주는 등 차별화를 꾀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평소 익숙하고 사랑받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상품화하여 소비자의 어떤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휠라도 고스트버스터즈 스페셜 컬렉션을 한정 수량으로 출시했습니다. 총 3가지 모델로 휠라 고유의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영화 속 캐릭터와 분위기를 신발에 옮겨온 듯한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휠라 고스트버스터즈 컬렉션은 지난 7월 미국에서 먼저 출시돼 완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인기 캐릭터를 가미한 컬래버레이션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면서 패션과 캐릭터의 만남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게 부채 관리부터 금융상품 소개, 일자리 연계까지 다양한 서민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 서민금융진흥원이 한국이지론과 통합해 서민 대출을 지원하고 이 불법 사금융과 대출 사기의 덫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며 서민금융의 관제탑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기능을 한데 모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르면 다음 달 서민대출 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과 통합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소개부터 채무조정과 정책자금 지원, 취업지원과 복지서비스 안내까지 서민금융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설립됐습니다. 현재 세부 조직 정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이지론과의 통합을 통해 금융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민들을 노린 대출 사기를 예방하고 맞춤형 서민대출 상품 중개에 힘쓸 계획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지론과 금융위원회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통합에 따른 정관 마련과 조직 구축 등을 협의 중입니다. 한국이지론과 통합하게 됨으로써 서민들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알선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고객들에게 보다 확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지론은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중소서민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금융업계 최초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75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각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을 직접 연결, 맞춤형 대출을 중개해 왔으며 불법 사금융과 대출 사기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이지론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대출 중개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한 서민 지원 프로그램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전 세계 예금보험기구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IADI 15차 연차총회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기 대응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기조연설대로 나선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보의 선제적 위기관리 역량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적 위기 관리를 위해 정부 당국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전망 기구들의 협조 체계가 잘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기가 경기순환처럼 반복되는 만큼 미리 감지,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장관은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IADI 제15차 연차총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현 경제 상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책과 양적 완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global economy still faces sluggish growth and uncertainties from economic and political challenges around the world. 윤 전 장관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손자병법의 경고를 언급하면서 예보가 금융위기 재발에 대비해 선제적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garding the market conditions and timing of intervention, deposit insurance now must have the ability to identify and manage risks preemptively. 구체적으로는 부실 발생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자금 지원 체계와 주요 금융기관에 적기 개입할 수 있는 회생 정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위기 대응을 위한 모의 훈련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이러한 방안들은 예보와 다른 금융안전망 기구들이 정보 공유는 물론 촘촘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네,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 투자 과열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에 그늘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와 계약금 환불이 쉽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미분양 매매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지역 주택조합에 투자했다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잃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다는데요.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이 조합원 탈퇴와 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상당합니다. 실제 투자 열기가 과열되고 있고 뉴타운 해제 시기가 맞물리면서 영등포와 성북 일대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영등포구 A지역의 주택조합원 B씨는 한강이 보이는 여의도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될 거라는 설명에 옥해 조합원 계약금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시공 예정사도 없고 막상 사업용지라는 곳에 가봤더니 아차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낸 3천만 원을 돌려받을 방도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속출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사업 안전성과 소비자 피해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 용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이고 또 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네, 이 지역주택조합은 이 조합원의 자금으로 시공비와 토지를 매입하고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투자처로 선호되고 있지만 성공률이 낮아 투자금을 회수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155개 중 실제 입주에 성공한 곳은 30곳으로 19.3%에 불과했습니다. 절차는 조합 설립, 사업계획 승인, 착공, 준공, 조합 해산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조차 실패하고 설립에 성공해도 토지 매입 단계에서 자초되기 십상인데요. 개발하는 땅의 95%를 확보해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착공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이 제각각 여러 명인데다 토지 매매 단계에서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건데요. 즉 조합원들의 자금은 운영비 명목으로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상 조합원 탈퇴 이후에 계약금을 돌려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조합원 탈퇴 이후 이와 관련된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규약에만 명시돼 있고 또 계약서에 환급 관련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실제 투자금만 받고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많아지자 일부 조합은 안심보장제라는 보완책을 내걸었는데요. 사업이 아예 취소됐을 경우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는 건데 이 약정이 역시나 허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취소되지 않았지만 기약 없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이 한번 표류하기 시작하면 기약이 없는 만큼 투자금이 고스란히 묶이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리스크가 큰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에 임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서 지역주택조합은 좀 리스크가 큰 투자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미분양 매매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용산 일대에 미분양 공매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 매각과 공공 매각의 준말이 바로 이 공매인데 이 점을 악용해 사기를 친 겁니다. 우선 공매, 즉 공공 매각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법원 등이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 등을 매각하는 걸 뜻합니다. 이 경우 경매와 마찬가지로 입찰 보증금을 내고 참여해서 매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정부가 하는 매각이니까 입찰 보증금은 100% 환불됩니다. 반면 공개 매각의 경우 시설업체가 미분양이 난 아파트를 공개 매각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사기업체들은 공개 매각을 공매라고 소개하면서 분양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9억 원에 할인 분양하겠다고 한 뒤 투자자들이 온라인 계좌로 입찰 보증금을 넣으면 이를 떼먹고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공공 매각의 경우 정부 공매와 달리 입찰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분양 아파트에 입찰 보증금을 내라고 하면 100% 사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지역주택조합 투자와 미분양 매매 사기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이번 달 거래량이 10월 거래량 기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신고 건수는 총 1042건으로 일평균 418건이 거래됐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에 일평균 372건에 비해 12.4% 늘어난 것이면서 역대 10월 거래량으로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달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8, 9월에 걸쳐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문입니다. 주택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 후 최대 60일 이내인 만큼 이달에 신고된 물량 중엔 지난달 추석 연휴를 전후에 계약된 물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달 부동산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드는 데다 정부가 강남권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규제를 계획하고 있어 강남권은 물론 강북 등 비강남권까지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럭셔리 스포츠 세단 G80 스포츠가 출시됐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오늘 G80 스포츠의 최종 가격을 6,650만 원으로 정하고 이날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본 모델은 2륜 구동 방식이 적용되며 전자식 상시 4륜 구동, 파노라마 선루프, 주행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된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등 선택 사양으로 구성됩니다. 제네시스 G80 스포츠는 최고 출력 370마력에 달합니다.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전자식 변속 레버,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 최첨단 사양도 갖췄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현대차는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3분기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은 22조 837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8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과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9%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국제 회계 기준 적용이 의무화된 2010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특히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작년 3분기에 7.2%를 기록했던 영업이익률은 1년 사이에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2012년 2분기에 2조 5,372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1.9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땅값이 7% 넘게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땅값은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인 0.9%와 지난해 같은 기간 땅값 상승률인 1.6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지방은 2.21% 올라 수도권 상승률인 1.84%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땅값 상승률은 2.18%로 2013년 9월부터 37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입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1.3%와 1.59%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지방은 제주의 경우 7.06%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세종, 부산, 대구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제주도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해안가 주변으로 투자 수요가 이어지면서 토지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이 모두 2,0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55명은 전매 금지 기간에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수사팀은 오늘 최 씨 등 핵심 수사 대상자 집과 미르 K스포츠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GM은 내년 상반기 차세대 순수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만학회 등 의학 건강 관련 5개 의학 전문 단체는 최근 버터 품귀 현상을 낳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에 대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모레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주간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9도, 춘천 7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리고 비가 내린 뒤 점차 개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강릉 17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꽤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